이번에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영상 보고 왔는데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목소리는 진짜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이 수정됐습니다. 당초에는 6차례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3차례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뭐 중립금리 그리고 점도표상으로는 한 차례까지 줄어들었거든요. 사실 시장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시장에서도 뭐 세 차례 금리 인하까지는 올해 기대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페드에서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시장의 실제 반응은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장 마무리 구간에서 조금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흔들렸던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견조한 수준으로 이제 시장이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CME 페드와치의 데이터를 좀 보면 그 오늘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오히려 올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두 차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는 이제 그런 이제 시각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 FOMC 그리고 페드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치와는 조금 더 이제 느리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사실 이제 중요도를 확인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인플레이션이 7%에서 2.7%까지 내려왔다. 라고 발표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만큼 지금 많이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이 되고 있고 또 지난 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 국면 같은 경우 다시 진정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올 9월 금리 인하는 최소한 한 차례 정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 이후의 금리 인하 경로는 오늘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조금 더 관찰을 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수정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워낙 중요했던 만큼 첫 번째 이슈로 체크해 봤고요. 자, 시장 상황도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식 분할에 나서는 기업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브로드콤이 장 마감 이후에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식 분할을 예고했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이 사실 가장 큰 관심사였죠. 이 앞으로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비디아 그 주식 분할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 기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기대치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아직은 좀 모자란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주식 분할을 했던 구간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상승장 국면에서 좀 주식 분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주식 분할을 하고 나면 그 초기에는 강세를 보인 후에 단기적으로는 좀 틈에 혹은 변동성이 늘어나는 국면들이 관찰이 됐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주식 분할 직후에 주가가 좀 급락했던 이제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또 재미있는 건 그 이후에 약 8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록적인 그런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초 이후 좀 상승폭이 강력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식 분할 이후에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좀 아쉽다.'라고 그런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라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식 분할을 테슬라의 과거 주식 분할이랑 비교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사실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엔비디아도 그러지 않을까 우려에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두 종목 다 보면 정말 대단한 종목들이고 그리고 2020 년부터 23 년까지는 테슬라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면 2023 년, 24 년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을 주도하다가 고점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악재들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잠재적인 경쟁사의 등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국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이제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있는 홍콩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보급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데 최근 지난 한 6개월 정도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보다는 중국산 전기차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경쟁자가 언제 등장할 것인가. 경쟁사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 들어 사실 엔비디아가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좀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절대적인 수준, 기술 수준에서 보면 다른 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 뭐 여러 개발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게 좀 더 올바른 평가겠지만 여러 경쟁사 중에서 AMD 같은 경우 는 이번 이제 리사수 CEO도 이제 새로운 이제 AI 가속 칩에 대한 발표를 했던 것처럼 본격적인 상업화까지 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걸 어떻게 방어하느냐라고 하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로드맵 그러니까 신제품 이제 출시 주기를 2 년에서 1 년으로 좀 단축시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역시도 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책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경쟁사 뭐 AMD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방어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실질적인 경쟁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1-2년 뒤의 일이겠지만 엔비디아에게 실질적인 경쟁사가 정말로 생긴다라는 거는 현재 그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주가를 지지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에 대한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부분이 엔비디아의 포지션을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뭐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이젠 줄여야 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AI 모델은 어떻게 보고 있죠? 저희 이제 주식 모델 중에서 뭐 두 가지 모델이 지금 미국에 이제 상장이 돼 있는데 모델별로 조금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모멘텀에 집중하는 에이몸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9% 이상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비중을. 그리고 또 대형주에 투자하는 QRFT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5 월에는 엔비디아의 비중이 지금 8% 이상 가져가던 거를 6월 들어선 1% 미만으로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보다는 지금 다른 종목에서 이제 상승의 기회를 찾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재라든지 헬스케어 업종을 지금 QRFT는 좀 늘려가고 있고 최근 늘어난 종목들을 보면 월마트, 뭐 P&G,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여전히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종목들에 대해서 모멘텀은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모멘텀은 당연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좀 분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지금 굉장히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장에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상승장에 이제 뭐 지금 이어진 게 연초 이후로 거의 6 개월 가까이 이어졌다. 작년부터 생각하면 1년 이상 지금 이어진 상승장인데 상승장의 중반 구간부터는 사실 주주들이 계속 이제 조금씩 바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장의 리스크 위험도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그 저희 모델이 평가하는 시장의 위험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여전히 그 굉장히 시장의 하락 위험은 낮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모델이 보고 있는 주요 변수들은 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장기채와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6 개월 변화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FOMC 결과와는 조금 다른 방향성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황이 사실 연준에게도 보면 언젠가는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주요 변수 중에 원자재 가격 6 개월 변화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조금씩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에 결국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연준이 원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현재 저희 모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이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